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15화. 서린이 든 서류에는 자신의 가족이 살았던 그 지역의 개발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프로젝트명은 신도시 개발 1단계였고 담당자란에는 강도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린아, 그건. 도연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린이 먼저 피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이 살던 곳 개발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윤미령 부회장이 시킨 거야. 언제부터요? 3년 전부터. 서린은 충격을 받았다. 도연이 자신과 결혼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럼 저와 결혼한 것도 이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대답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해. 진심이라고요? 서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오나경은 뭐예요? 그것도 진심이었어요? 그건 복잡해.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서린이 소리쳤다.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이 쳐다봤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들어. 상관없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요. 서린은 서류를 더 자세히 봤다. 개발 예산, 주민 이주 계획,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반대 세력 제거 방안이라는 항목이었다. 이게 뭐예요? 반대 세력 제거? 그건 법적 대응 방안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서린이 가리킨 부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서공 한서린 부 마이너스 완강한 반대. 강력 대응 필요라는 문구였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정보잖아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린아,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썼어요? 윤미령 부회장이.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서린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니야. 난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그럼 이 서류는 뭐예요? 당신 사인이 있잖아요. 서류 하단에는 분명히 강도연의 서명이 있었다. 날짜는 8년 전이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인 줄 알았어. 단순한 개발이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건 몰랐어. 도연이 절규했다. 그럼 언제 알았어요? 최근에. 정말 최근에. 얼마나 최근에요? 한 달 전. 한 달 전에 알고도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서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은 공범이에요. 살인 공범. 서린아, 제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길다. 무슨 소란이야? 도연이 그 남자를 보고 긴장했다. 부회장님. 그 남자가 바로 윤미령이었다. 서린은 가족을 죽인 장본인을 다시 보게 된 것이었다. 아, 서린 씨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윤미령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했다. 당신이 윤미령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윤미령은 서린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서린은 받지 않았다. 우리 잠깐 얘기할까요? 할 얘기 없어요. 그럴까요? 8년 전 얘기는 어떨까요? 윤미령의 말에 서린의 몸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서린 씨가 모든 걸 기억한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윤미령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소름 끼쳤다. 그럼 제가 왜 여기 왔는지도 알겠네요. 복수하러 왔죠. 맞아요. 서린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불가능해요.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윤미령은 서린의 손에 있던 서류를 빼앗았다. 이런 걸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럴까요? 서린이 미소를 지었다. 윤미령이 당황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당신이 방금 8년 전 일을 인정했잖아요. 뭘? 녹음했어요. 서린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녹음 앱이 작동하고 있었다. 윤미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걸로는 법정에서 소용없어요. 그럴까요? 한번 해봐야 알겠네요. 서리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다. 어디 가요? 집에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서린 씨. 윤미령이 서린을 불렀다. 가족을 또 잃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세요. 그 말에 서린의 발걸음이 멈췄다. 뭐라고요? 지우 말이에요. 예쁜 아이더라고요. 서린의 피가 거꾸로 흘렀다. 지우한테 손 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윤미령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당신을 죽일 거예요. 죽인다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서린의 눈에는 사리가 번뜩다. 재미있네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윤미령도 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에 지우부터 사라질 거예요. 감히가 아니라 정말로 그럴 거예요. 두 여자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도연이 끼어들었다. 그만해요. 둘 다. 도연 씨는 조용히 해요. 윤미령이 차갑게 말했다. 부회장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윤미령은 서린을 똑바로 봤다. 서린 씨,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무슨 기회요? 조용히 살세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안 돼요. 그럼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들을 더 일찍 찾지 못한 걸. 서리는 사무실을 나왔다. 윤미령과 도연이 뒤따라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윤미령이 다시 말했다. 생각을 바꾸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안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서린이 탈 때 윤미령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우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서린은 혼자 남겨졌다. 1층에 도착해서 로비를 나오는데 서린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되었다. 택시를 타고 펜션으로 향하면서 서린은 핸드폰으로 서진우에게 연락했다. 저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윤미령을 만났어요. 뭐라고 했나요? 위협했어요. 지우를 해치겠다고. 서진우의 목소리가 긴장됐다. 지금 어디세요? 택시에서요.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혹시 따라오는 차 있나요? 서리는 뒤를 돌아봤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뒤따라오고 있었다. 있는 것 같아요. 경로를 바꾸세요. 펜션으로 바로 가지 마세요. 어디로 가죠? 시내 큰 쇼핑몰로 가세요. 사람 많은 곳으로. 서리는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했다. 죄송한데 강남역 쇼핑몰로 가주세요. 네. 택시가 방향을 바꾸자 뒤따라오던 차도 따라왔다. 분명히 추적당하고 있었다. 쇼핑몰에 도착한 서리는 급하게 택시에서 내렸다. 그리고 재빨리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뒤를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 서리는 화장실로 피해서 서진우에게 다시 전화했다. 지금 쇼핑몰에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지우는요? 조주리 씨가 돌보고 있어요. 30분 후 서진우가 쇼핑몰에 도착했다. 서리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그를 만났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계속 찾고 있어요. 다른 출구로 나가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쇼핑몰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추적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펜션은 위험할 것 같아요. 어디로요? 제가 아는 다른 곳이 있어요. 서진우는 서린을 데리고 시 외곽의 작은 모텔로 갔다. 조주리에게 연락해서 지우를 데려오라고 했다. 모텔방에서 서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윤미령이 직접 위협했다고요? 네. 지우를 해치겠다고 했어요. 그럼 더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서린의 눈에는 여전히 복수의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1시간 후 조주리가 지우와 함께 도착했다. 엄마, 지우가 서린에게 달려왔다. 지우야, 무서웠지? 아니요. 줄이 이모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지우는 아직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조주리가 말했다. 윤미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해킹으로 확인했는데 서린 씨를 감시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어요. 서린은 지우를 꽉 안았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도 포기할 수 없었다. 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16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서린은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다. 지우는 서진우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고 조주리는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못 주무셨어요? 조주리가 조용히 물었다. 네. 계속 생각이 나서요. 서린은 창밖을 바라봤다. 혹시 또 누군가 감시하고 있을까봐 불안했다. 어떤 생각이요? 지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서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윤미령이 정말로 지우를 해칠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여자는 서린 씨 가족도 죽였잖아요. 조주리의 말에 서린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지우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야 해요. 어디로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외국에. 외국이요? 서린은 놀랐다. 지우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일시적으로요.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오래요? 몇 달 될 수도 있어요. 서린은 고민에 빠졌다. 지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었지만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침이 되자 서진우가 일어났다.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조주리 씨가 지우를 외국으로 피신시키자고 하네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서진우도 동의했다. 하지만 지우와 떨어져 있기 싫어요. 서린 씨, 지우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알아요. 하지만 서린은 잠든 지우를 바라봤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오전 10시쯤 서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에게서였다. 받을까요? 네. 뭔 말을 하는지 들어봐요. 서린은 전화를 받았다. 서린아, 어디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급해 보였다. 왜요? 윤미령 부회장이 화가 많이 났어. 어제 일 때문에. 그래서요? 위험해. 정말 위험해. 도연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왜 걱정하세요? 너와 지우가 다치면 안 되잖아. 지금 와서 그런 말을? 서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서린아, 내 말 들어. 윤미령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어떻게 무서운데요?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이제 와서 말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도 도망가. 제발. 도연이 애원했다. 왜 갑자기 이래요? 나도 위험해졌어. 뭐라고요? 윤미령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너한테 정보를 줬다고. 서리는 놀랐다. 도연도 위험에 처한 것 같았다. 그럼 당신도 도망가세요. 어떻게? 어디로? 알아서 하세요. 서리는 전화를 끊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서진우가 물었다. 도연도 위험해졌다고 하네요. 윤미령이 의심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서리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도연이 배신자였지만 그래도 위험에 처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도 더 조심해야 해요. 조주리가 말했다. 지후 일정부터 정해야겠어요. 그때 지우가 잠에서 깼다. 엄마, 지후야 일어났네. 서리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 팬케이크. 지후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서리는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 아침을 먹으면서 서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후야, 삼촌이랑 재미있는 여행 가고 싶어? 여행이요? 어디로요? 멀리.
아주 멀리. 엄마도 같이 가요? 지우가 서린을 봤다. 엄마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갈 거야.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싫어요.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요. 지우가 서린에게 매달렸다. 지우야, 잠깐만이야. 금방 만날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해. 서린은 지우와 약속했지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후에 조주리는 지우의 출국 준비를 시작했다. 급하게 여권을 만들어야 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권을 만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조주리는 뭔가 복잡한 일을 하는 사람 같았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리는 지우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다. 지우야, 삼촌이랑 여행 가면 엄마 보고 싶지 않을 거야?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전화할 거예요. 지우는 천진하게 대답했다. 그래, 매일 전화하자. 네. 서리는 아들을 꽉 안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밤 10시쯤 조주리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해요. 어디로요? 일단 일본이에요. 거기서 다른 나라로 갈 거예요. 얼마나 있어야 해요? 최소 3개월은요. 서린의 가슴이 아팠다. 3개월 동안 지후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말 가야 해요? 네. 지후의 안전을 위해서요. 서진우도 동의했다. 서린 씨, 지후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아요. 하지만 서린은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지후 앞에서 울면 안 됐다. 자정이 되어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서린은 혼자 밖으로 나갔다. 지후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첫 모금을 들이마시자 기침이 났다. 하지만 계속 피웠다. 마음의 고통을 잊고 싶었다. 담배 피우세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서린이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강만호라고 합니다. 서린의 피가 얼어붙었다. 강만호. 윤미령과 함께 자신의 가족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었다. 당신이 강만호요? 네. 반갑습니다. 강만호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윤미령보다 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뭐 하러 왔어요? 얘기 좀 하러 왔죠. 할 얘기 없어요. 서린은 돌아서려고 했지만 강만호가 막았다. 서린 씨, 윤미령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요? 사과하세요. 사과라고요? 서린은 웃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없던 일을 있다고 하니까요. 없던 일이요? 8년 전 일 말이에요. 강만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게 없던 일이라고요? 네. 단순한 사고였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고였어요. 강만호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그럼 제 기억이 틀렸다는 거예요? 기억은 틀릴 수 있어요. 특히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트라우마라고요? 서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들이 제 가족을 죽였잖아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봤어요. 봤다는 게 증거가 될까요? 강만호는 비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의 증언을 누가 믿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정신병자의 증언을요. 서린은 충격을 받았다. 정신병자라고요? 네. 서린 씨는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거짓말이에요. 병원 기록이 있어요. 8년 전부터요. 강만호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었다. 이게 뭐예요? 서린 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에요. 서린은 서류를 뺏어 봤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이었다. 이게 뭐예요? 서린 씨는 8년 전부터 환각과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의사 소견도 있어요. 서린은 혼란스러워졌다. 정말로 자신이 정신병자인 것일까? 안 믿어요.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강만호는 서류를 다시 가져갔다.
서린 씨, 치료받으세요. 치료라고요? 네. 그럼 편해질 거예요. 강만호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치료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지우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우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않아요. 하지만 서린 씨가 정신병 때문에 지우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서린은 온몸이 떨렸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확신하세요? 강만호의 질문에 서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자신이 정신병자라면 지우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강만호는 사라졌다. 서린은 혼자 남겨져 혼란스러워했다.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정신병 때문에 생긴 환각일까?